오늘의 이야기는 히틀러의 아기 공장 레벤스보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스러웠던 현실과 전쟁 배상금 문제, 거기에다 1929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독일의 3인당, 중앙당, 민주당 등 바이마르 공화국을 대표했던 정치 세력이 몰락하고 공산당과 나치와 같은 극단적인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좌우 정치에 실망했던 독일 국민은 강한 독일을 내세웠던 히틀러와 나치에 빠르게 매료되기 시작했고 기존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세력으로 인정받게 되죠.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1932년 총선에서 연거푸 나치가 승리하며 전국을 장악하고 1933년 수권법을 통과시킨 후 히틀러는 총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수권법이란 히틀러에게 전권을 부여한 법률을 뜻하죠. 수권법으로 히틀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히틀러는 총통이 되고 나서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해산시키고 정당 활동을 금지했죠. 실제로 당시 수권법에 반대 연설을 했던 유력한 야당 3인당의 당수 오토 벨스를 포함한 정치인들을 추방하거나 체포했고 반대 세력을 제압한 히틀러는 독재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은 가혹한 베르사유 조약에 아무런 힘없이 끌려갔던 기존의 바이마르 공화국에 분노하고 있었죠. 또한 1차 세계대전의 패배원인이 유대인이라는 배우 중상설도 믿고 있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한 히틀러는 쉽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죠. 히틀러는 프리드리히 라첼과 하우스호퍼가 주장한 레벤스라움을 나치즘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레벤스라움은 범게르만주의에 따라 영토를 넓혀 독일 민족이 살 공간을 마련해야 독일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사상이죠. 나치는 레벤스라움을 우생학과 함께 군국주의를 엮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유럽 전역의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면서 동유럽에 진출하는 것이었죠. 순수 아리아인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공산주의의 온상이었던 동유럽 슬라브족을 척박한 우랄 산맥 동쪽으로 몰아내 기아로 말살시키고 동유럽 지역의 아리아인들이 살아갈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보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슬라브인들을 전멸시키고 드넓은 슬라브인들의 땅을 이용하려면 독일 국민 전부를 이용해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특히 슬라브인들의 종주국인 당시 소련은 유럽 쪽 지역인 우랄 산맥 서쪽 지역만 해도 독일 국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슈츠슈타펠과 게슈타포의 수장이었던 하일리히 힘너는 순수 아리아인들을 집중적으로 교배시켜서 대량의 인구를 만들어내자는 제안을 하죠. 아리아인이 전 인종 중에 가장 우월하다고 믿었던 히틀러는 이 계획을 승인합니다. 1936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생명의 샘을 의미하는 레벤스보른이 설치되죠. 나치는 순수 아리아인을 파란 눈과 금발, 그리고 큰 체격 등의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엄격한 조건으로 선발한 슈츠슈타펠 대원 부부에게 시설에 들어가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했으나 목표한 수치에 턱없이 부족하자 미혼의 여성도 받아들여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켜서 교배시켰죠. 마치 동물들을 생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방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입소해 아기를 낳은 여성도 있지만 대다수는 강제로 시설에 들어왔고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아예 슈츠슈타펠 대원이 길거리에서 순수 아리아인들의 특성을 지닌 소녀나 여성을 발견하면 납치해서 시설로 데려와 친위대 장교와 강제로 관계를 맺게 하기도 했죠. 나치는 레벤스보른을 결혼을 위한 곳이 아니라 우수한 아리아인들을 생산하기 위한 곳임을 분명시했기 때문에 결혼 여부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관계를 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단위의 집단적인 범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연인과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생아로 취급받으며 부모에게도 버려졌습니다. 대체로 SS 친위대원에게 입양되었고 친위대원으로 양성했죠. 또한 순수한 아리아인만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순수 아리아인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로 버려지거나 살해되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양육권을 주장해도 아리아인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그 순간 부모의 양육권은 박탈되어 자기 자식이 죽임을 당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죠. 물론 그 기준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라 제대로 분별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애초에 이미 수천 년간 다른 인종과 동화되어 순수 아리아인 자체를 구별하고 특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현대 유전학 기준으로 본다면 아리아인의 특성인 금발과 파란 눈은 순수 아리아인의 특성이 아니고 단순히 색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발휘되는 것이죠. 즉 아리아인이라 하더라도 색소가 많으면 나치가 정한 아리아인의 특성은 발휘될 수 없었습니다. 순수 아리아인이라 내세웠던 특징들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순 엉터리 망상에 근거한 것이었죠. 이러한 망상 아래 수많은 아이가 강제로 태어나고 망상에서 비롯된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1941년부터는 노르웨이에서 아리아인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노르웨이에도 레벤스보른을 설치하고 노르웨이 여성들을 무작정 납치해서 똑같은 짓을 저질렀죠.
전쟁 패망 직전인 1944년을 기준으로 같은 게르만권인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덴마크나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도 레벤스보른이 존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가 패망한 이후 자라난 아이들 대다수는 SS 대원이었기 때문에 전범 책임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 설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나치의 자식들이라 불리며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멸시되었죠. 특히 나치에 대한 반감이 심한 노르웨이와 동유럽에 있었던 레벤스보른 출생 아이들은 가축과도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 SS 대원이어서 대부분 전범에 해당했고 어머니는 노르웨이 사람이지만 자신의 자식이 나치 대원의 피가 섞인 레벤스보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으니 아는 척을 하지 않았죠. 레벤스보른에서 태어난 아이는 나치가 철저히 기록을 은폐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류학자 이바 시몬센이 집필한 책 2차 세계대전의 아이들에 따르면 대략 독일 본토에서 8천여 명 이상, 노르웨이에서 12,000여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의 보컬 안니프리드 밍스타가 노르웨이의 레벤스보른에서 태어났죠. 안니프리드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레벤스보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노르웨이에서 알려지면 차별과 멸시받을 것을 우려해 가족이 스웨덴으로 이주해서 성장한 사례입니다. 안니프리드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군함 침몰로 사망했다고 어머니께 들어왔지만 안니프리드가 아바로 유명해지고 사실이 독일 잡지에 폭로되면서 안니프리드는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죠. 레벤스보른은 전쟁이 끝나고 많은 후유증과 고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레벤스보른에 참여했던 SS의 고위 간부들의 많은 수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여성들이 레벤스보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마지막으로 여담 한 개만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처음에 레벤스라움을 주장한 하우스호퍼 기억나시나요? 하우스호퍼는 소장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1933년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괴벨스와 함께 사실상 2인자였죠. 하지만 일반적인 나치 추종자들과는 달리 하우스호퍼의 인생은 조금 기구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소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독일은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히틀러의 의견과 반대되는 주장을 한 하우스호퍼는 자리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히틀러에 저항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붙잡혀 죽었죠.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한 뒤 하우스호퍼는 아내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하우스호퍼의 아내는 유대인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레벤스보른을 만들어낸 이론인 레벤스라움은 후에 철저히 비판받았고 독일 사회에서 금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네오나치들은 여전히 레벤스라움을 믿고 있고 순수한 아리아인의 피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모든 이유 막론하고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내는 비인륜적인 행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다시 극단주의가 발휘되어 전쟁과 비극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히틀러의 아기 공장 레벤스보른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